안녕하세요, 매크로비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 다룰 내용은요, 그 오일실, 오일실의 부착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실 부착 관계는 일단 동력 전달 장치를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또 하나는 나사의 틈새. 두 번째는 요 오일실, 요 부분이 가장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일실, 자, 요 놈이죠. 요 놈. 자, 요 놈 오일실에 대한 부착 관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도면은 또 어떻게 그리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도면을 보시면, 자, 오일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요런 형태 간략한 기호로 나와요. 자,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스프링이 없는 경우에 요런 간략한 기호로 나타내고, 만약에 스프링이 있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 스프링 형태를 그려주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자, 요 밑에 간략한 기호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자, 오일실의 종류 및 기호라고 나와 있고요. 자, 첫 번째 S계열. 자, S계열이 있고요. S계열은 뭐예요? 여기 지금 스프링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들이 바깥 둘레 고무는 S계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스프링들인데 바깥에가 둘레가 금속일 경우에는 SM이에요. 자, 그 다음에 스프링들이 그냥 스프링만 조립되어 있는 거는 SA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면의 시험 문제나 뭐 이거 나타내 줄 때는 이렇게 스프링을 표기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S계열로 되어 있을 때는.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는, 자, G계열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이제 계열이죠. 좀 전에 그 간략 기호로 나타낸 것들은, 자, 여기 스프링이 없기 때문에, 자, 요런 형태로 그냥 간략하게 도시가 돼요. 그래서 요렇게 그리는 것보다는 그냥 뭐 요렇게 그린다던가, 또는 뭐 요런 식 반대편으로, 자, 요런 식으로 표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스프링이 없는 바깥 둘레가 고무냐, 금속이냐, 자, 요거에 따라서 G냐, GM이냐, 자, 요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D계열을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자, D계열 같은 경우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자, 스프링이 있어요. 자, 여기 스프링이 있지만, 자, 요쪽에 보시면 볼록 하나 뭐 튀어나와 있죠. 자, 요쪽에 보시면은 볼록 다 튀어나와 있습니다. 자, 요게 뭐냐 하면은, 먼지막이 붙이에요, 먼지막이. 그래서 스프링이 있고 바깥 둘레가 고무이면서 먼지막이가 붙어 있으면 D계열이에요. 그리고 금속이면 DM. 자, 이거는 또 똑같이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D계열은 사실상 시험 문제에서는 잘 안 나오고요. 나오게 된다고 하면, 자, 여기에 S계열이나 아니면은 요 G계열 둘 중에 하나로 대부분 많이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계열이 뭔지, D계열은 뭔지, 그 다음에 G는 뭔지, 자, 요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알고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요거에 맞춰서 한번 규격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규격집을 보시면은, 자, 여기에 S, M, SA, D, DM, DA. 자, 얘네들이 하나로 묶여 있어요. 자, 이유는 뭐예요? 자, 이유는 얘네들이 스프링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스프링이 있는 놈이고, 얘는 스프링이 없는 놈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 일반적으로는, 자, 요렇게 요 그림,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게 S계열입니다. S계열. 요 놈은 S계열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스프링이 들어가 있죠. 근데 만약에 스프링이 여기 없다라고 하면 G계열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험 문제에 간략한 기호로 이런 형태로 나왔다라고 하면 그냥 G계열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도면을 한번 그려볼 건데, 자, 이 도면 같은 경우는
자, 요거 오일실 같은 경우는 오일실의 내경이 중요해요.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될 거 첫 번째는 내경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에 한 50% 이상은 요런 베어링과 같은 단에 많이 껴 있어요. 그래서 베어링 안치수를 측정을 해서 나오냐, 아니면은 요 번호로 계산해서 요거를 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파악을 하는 시험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베어링의 안찌름 번호를 파악을 해야겠죠. 자, 요게 좀 흐릿해서 잘 안 보이지만, 자, 요게 6005번이에요. 자, 6005번. 자, 그럼 베어링 안찌름 번호가 05라고 하면 지름이 25mm가 되겠죠? 자, 25mm면, 자, 요 오일실의 안쪽에 들어가는 요 놈도 25mm란 얘기죠. 자, 요렇게 25mm 내경이 정해지면, 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자, 여기 G계열이죠. 자, G계열에, 자, 요쪽에 호칭 안찌름 D를 보시는 거예요. 안찌름 D. 자, 안찌름 D에서 25mm를 찾아갑니다. 찾아가면, 자, 어때요? 자, 두 개로 나눠지죠. 자, 여기서 두 개로 나눠지면 도대체 뭘 써야 되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자, 둘 중에 선택을 하실 때는, 자, 측정을 통해서 합니다. 자, 여기에서 오일실의 외경,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놈을 측정을 하시는 거예요. 자, 측정을 해서 딱 재는데 0.5mm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정확하게 여기 38mm라든가 또는 40mm라든가, 자, 요렇게 정확하게 안 떨어지면 최대한 가까운 수로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시험 문제에서는 요거에서 정확하게 딱 맞게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거를 한번 여기를 측정을 해 볼게요. 자, 요쪽을 측정을 해 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자, 38mm가 나오네요. 자, 38mm가 나오면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면 요 위에 거가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이거를 구한 이유가 뭐냐면 얘를 찾기 위해서예요. 자, 얘가 누구예요? 바로 B값입니다. B값. 자, 요 B값을 찾기 위해서 B는 누구예요? 여기 오일실의 폭이 되겠죠. 자, 오일실의 폭을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찾아온 거고, 자, B값이 5가 정해지면 이제 요 밑으로 가서 자, 축과 관련된 놈을 그리든가, 아니면 자, 오일실 대부분 커버에 끼워져 있죠. 자, 커버에 오일실 홈을 그리든가, 자, 요 두 개를 결정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에 보시면은 밑에 표가 있습니다. 자, 요 표 같은 경우는, 자, 이 표는, 자, 요 놈을 그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축. 자, 축과 관련된 놈을 그릴 때, 자, 여기에 보시면은, 자, D1 값이 얼마겠어요? 25mm죠. 그죠? 축의 내경, 여기에 오일실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25mm가 되면 이 부분을 찾는 거죠. 그러면 얼마예요? 요 안쪽에 D2 값은 22.5mm가 되는 겁니다. 자, 22.5mm에서 30도를 꺾어서 올라가요. 자, 30도를 꺾어서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자, 둥글기를 주죠. 자, 둥글기를 주는데 이것도 많이 헷갈려 하시죠. 둥글기 같은 경우는, 자, 여기에는 정확한 값을 주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자, 이쪽 부분은 R4로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부분, 안쪽 부분은 0.5로 많이 써요. R 값을. 그래서 요 두 가지로 사용해서, 자, 이쪽에 둥글기를 준 다음에 이 부분을 확대도를 뽑아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 자, 표면 거칠기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시면은, 자, 여기 30도 선에 어때요? 자, 이렇게 X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 X는 표기되어 있지만 동력전단장치에서 축은 대표 거칠기가 뭐예요? X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는 표면 거칠기를 안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축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자, 도면화하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자, 여기에 보시면, 자, 바로 요 부분이에요. 자, 요 부분을 작도를 합니다. 자, 요렇게 작도를 해서 30도를 꺾고, 그 다음에 반지름 4, 그 다음에 반지름 0.5로 해서 이 부분을 작업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22.5mm가 나왔었죠? 자, 여기에 25일 때 22.5mm. 자, 이 부분을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확인 방법은, 자, 이 부분을 필렛 R값을 0으로 해서, 자, 원래 필렛 하기 전에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여기도 필렛 하기 전에 모양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 이 부분을, 자, 선형 치수로 해서 측정을 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얼마 나와요? 22.5mm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여기서 30도를 꺾어 올라간 다음에, 자, 이쪽 부분에 R4, 여기에 R0.5로 작업을 해주시면 깔끔하게 도면 작업이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쪽 부분은 이렇게 작업을 마무리 하신 다음에, 자, 엘립스 타원을 통해서 이렇게 확대도를 뽑아요. 자,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뽑으신 다음에, 자, R 값들을 적어 주시고 각도 값을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축과의 부착 관계에 따른 오일실 작도법이고요. 자, 이제 반대 하우징 쪽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하우징 쪽은 좀 외워야 될 공식이 하나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나머지 공식은 여기 다 써 있는데 하나가 없어요. 자, 그 하나가 뭐냐면 오일실의 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폭이 안 나와 있어요. 자, 요거를 어떤 분들은 얘가 B 값이 아닌가 라고 할 텐데, B는 요 그림에서 자세히 보시면은 요 뒤에서부터 여기까지 밖에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홈이 나와 있죠. 자, 요 부분 여유 공간이 나와 있는 이 부분까지의 거리 값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B 플러스 0.2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 거리는 바로 이렇게 B 플러스 0.2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외에 나머지 치수는 요 밑에 다 나와 있어요. 자, 조금 확대로 해서 볼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어떻게 나와 있나요? 자, 못대기는, 자, 15도, 알파는 어디에요? 여기 있죠? 자, 요 알파도가 15도에서 30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15도에서 30도인데 뭐 여기에 뭐 15.5도, 16.5도 이렇게 하실 분들은 없으시겠죠? 자, 여기에서 15도 또는 30도 둘 중에 아무거나 그냥 쓰시면 돼요. 둘 중에 아무거나. 대부분은 30도로 많이 씁니다. 대부분은 뒤에 있는 30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못대기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못대기가 나와 있는데 이 못대기 값은, 자, 거리를 띈 다음에 알파도예요. 그러면 이 L 값 같은 경우는 0.1 곱하기 B로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자, 아까 우리가 B 값을 찾은 게 B 값이 얼마였죠? 자, 38일 때 5죠. 자, 5일 경우에, 자, 그러면은 계산을 해볼까요? 자, 알파는 30도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L 값. 자, L 값은 0.1 곱하기 B니까 0.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전체, 요 전체 홈의 깊이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5.2가 된다는 얘기예요. 5.2.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마지막 요 구석 둥글기가 있죠? 자, 구석 둥글기는 R이 0.5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요 밑에 같다라는 표시를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대부분 0.5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0.5로 많이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나와 있는 부분들을 사용을 해서 도면 작도를 해주시면, 자, 여기 보이시는, 자, 여기 도면과 같이, 자, 이 부분을 그거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린 거예요. 그래서 5.2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폭이, 자, L 값이죠. L 값은 0.5,
왜냐하면 0.1 곱하기 b니까. 그 다음에 여기 R 값 같은 경우는 구속 동굴기 0.5. 그 다음에 알파는 30도. 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고요. 자, 표면 거칠기 같은 경우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자, 표면 거치기는, 자, 여기 못따기 선은 X고요. 그 다음에 오일실이 껴서 들어가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Y로 표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은 그러면 왜 표기를 안 하냐라고 하실 텐데, 자, 뒷부분은 될 수 있으면 그냥 X로 표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품과 부품이 서로 맞닿는 구간은 될 수 있으면 X로 표현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표현을 하신 다음에, 자, 여기에 보시면 치수를 보실게요. 자, 치수는 38mm가 아까 나왔었죠. 38mm에, 그 다음에 뒤에 끼워 맞춘 공차가 H8이 들어갔어요. 자, 이 H8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요 축에서도 한번 볼게요. 자, 축도 마찬가지예요. 자, 축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축을, 자, 이렇게 뽑으신 다음에, 자, 앞에는 어떻게 해요? 파이가 들어갈 거고요. 자, 뒤에는 H8이 들어갈 거예요. 자, 요거를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 규격집을 한번 볼게요. 자, 규격집을 대부분, 자, 여기 이 표랑 여기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는 여기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자, 바깥지름에 대응하는 하우징의 구멍지름이에요. 구멍지름은 H8로 해라 라고 나와 있고요. 자, 축의 호칭지름. 자, 축의 호칭지름은 누구예요? 요 놈이 되겠죠. 자, 축의 호칭지름은 여기에 소문자 H8로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셔야지 아마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OEC1 같은 경우는 하우징 구멍과 부착 관계 또는 축과의 부착 관계를 잘 보셔가지고 이렇게 도면을 마무리해 주시면은 OEC1은 뭐 크게 감점 없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OEC1 부착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도 자,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 예고를 어떻게 뭐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축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또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자, 가시기 전에 아시죠?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